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 안전팀의 최동필 연구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이라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5명에서 49인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 세 번째,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 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출 방법은 사용 근로자 연 인원수의 사용 일수를 나눠서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중대산업재해가 2024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다면 그로부터 한 달 이전 동안 가동 일수가 20일 동안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의 인원이 132명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6.6명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동 일수가 15일은 5명의 일을 하고 5일은 3인이 일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5인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지만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예는 일시적으로 많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동일수 15일은 3인이 일을 하고 5일은 12인이 일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5.25인이 되어 5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업 근로자 중 재해자는 682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매년 재해 및 사망사고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가장 많고 넘어짐, 끼임 등 신체상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농작업 중대재해 사례로 첫 번째 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전지가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두 번째 예는 트랙터가 경사로의 아래로 전도가 돼서 연료 탱크 측면에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상토 혼합 분배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회전날에 끼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번째 예로는 양돈 농사업장에서 정화조 내부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이 되어 사망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위험 요인 파악부터 평가 및 개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소 첫 번째입니다.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여 예산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 독려를 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 두 번째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요인 파악과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 마련과 안전점검 회의와 같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 세 번째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 요인에 따라 가장 효과가 좋은 위험 요인 제거부터 효과가 가장 낮은 개인 보호까지 각 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의 경우 위험 요인이 농작물 농약 살포 작업 중 중독이라면 공학적 통제로 드론을 이용해서 노출 시간 최소화, 관리적 통제로 방제 기구 점검, 비상 상황 시 농약을 씻을 수 있는 물의 비치, 보호구 방안으로는 농약 방제복 및 활성탄이 들어간 마스크 등을 착용 방안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 네 번째로 비상조치 계획 수립을 위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유해 위험 농작업과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로 지금까지 준비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농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와 평가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의 주기적 검토 및 개선을 단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였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 365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농작업 안전지침, 교육자료 및 사고 사례 등을 구축, 수록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도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이 필요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